순서가 원래 제가 지금이 아닌데 제가 기차 시간이 좀 있는 관계로 어렵게 부탁을 드렸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먼저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오늘 못 올 줄 알았어요. 제가 연말에도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초대해 주셔서 불구하고 정말 죄송한데 못 갈 것 같았었는데 다행히 많이 좋아져서 왔고요. 못 올 줄 알고 쓴 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만약에 사실 못 올 줄 알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에 대한 글을 썼기 때문에 여기 가보시면 글이 있을 거고 오늘은 여기에 없는 이야기를 마저 드릴게요. 먼저 제 소개입니다. 네, 저는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2008년도에 받았고 고체물리학 박사 학위를 2011년도에 받았고요. 지금은 완전히 딴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쪽 하고 있는데 그 전공을 바꾼다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데 또 이때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면서 반도체에서 살아남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냥 굉장히 어릴 때부터 사실 그냥 여기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장난같이 그냥 종이 뭐 책 있고 이면지 같은데 귀퉁에다가 끄적끄적 하는 거 좋아하고 만화책 좋아하고 그냥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림 덕택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책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S MVP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연구원에서 제가 하는 일은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예측이랑 그리고 업무 효율화 그리고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많이 보던 만화가의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이쪽은 이현세 화백의 공포의 외인구단이었고요. 80년대에 굉장히 많이 봤죠. 이쪽은 고우영 화백의 고우영 삼국지 중에 이제 일부입니다. 사실 그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신데 이현세 화백의 그림은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저는 고우영 화백의 그림을 훨씬 좋아합니다. 이건 호불호니까 뭐 사람마다 뭐 짜장면 짬뽕 이런 것처럼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이현세 화백의 그림은 유리에다가 새긴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공간이 명확하고 선이 명확하고 사람 간의 구역이 명확한데 고우영 화백 그림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파괴되고 있고 배경과 인물이 섞이고 심지어 애드립 그 개그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현대의 그런 개그를 조조가 하고 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고우영 화백의 삼국지가 유명하지만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작품은 떨치와 따달새라는 이름의 소년중앙에 나왔던 1985년도에 연재가 됐던 만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되게 좋아해서 동글동글한 많이 다른 그림체예요. 그런데 커서 또 이제 그림을 여러 보다가 제가 좋아하기는 화가들이 있는데 애셔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이분 그림이 그냥 좋았는데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고우영 그림처럼 이분도 약간 공간을 굉장히 파괴를 하는데 제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고요. 애셔 그림 이름은 잘 몰라도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높낮이가 사실상 파괴되어 있고 이거는 그림 밖에서 갤러리를 보던 사람이 알고 보니 그림 안에 있고 여기 특이점은 여기다 쌓여 해버려서 커버를 해줬죠. 이런 그림을 제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우영 화백의 그림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먹을 아낌없이 바릅니다. 그냥 이렇게 음영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얼굴에 이런 절반을 아예 날려버리기도 하고 여기 지금 적토마가 그냥 시커멓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현세 화백에서 이렇게 안 그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이제 까라바토라는 작가를 알게 되면서 굉장히 내가 이런 걸 좋아하구나 싶었어요. 이거는 그 성 마테오의 소명이라는 그림인데 1600년도에 그려졌고요. 성 마테오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17세기의 옷을 입고 있고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마테오가 직업이 세리였거든요. 세금 걷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절 기준으로 나쁜 놈에 속한 분인데 보시면 도박판에서 이제 돈으로 손 짚고 있는 이 사람을 여기 이제 예수와 베드로가 와서 너 같이 가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그 모더나이즈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저런 식의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흑관에게 그 대비가 강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 뻔한 그림을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끝나고 술록들 쉬고 있는 그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타고 있는 거 엄청 많이 그려요. 저도 그렸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성격이 좀 단굴이 좀 있어가지고 남들이 다 보는 책은 왠지 보기 싫고 남들이 다 하는 거 왠지 하기 싫고 다 듣는 음악 왠지 듣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와이스는 좋아하지만 근데 그래도 슬록 같은 경우는 슬록이 다 끝난다 뭐 할까 그냥 상상해서 이게 고향 와서 좀 이게 쉬고 있겠네 약간 이런 거 그린 거고요. 그리고 남들이 못 그리는 그림 그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일반적으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저 책다리에서 그렸는데 박혜선 작가님께서 저희 이렇게 행사할 때 오셔서 북토크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머신러닝, 거꾸로 있는 머신러닝이라는 제목을 하셨는데 이게 도무지 거꾸로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 하고 제가 한번 해본 그림입니다. 그 자리에서. 참고로 어떻게 했냐면은 달리는 글자를 거꾸로 못 써요. 얘는 거꾸로 쓰면 배운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쓰냐? 원본 그림은 이게 뒤집혀 있습니다. 중력이 위로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책상이 위에 붙어 있고 이런 문구류가 위에 붙어 있고 로봇이 거기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글자를 똑바로 썼죠. 그 다음에 뒤집었어요. 네, 이런 거 결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뻔한 그림 좀 싫어해서 이게 뭐냐면은 천사예요. 근데 왜 천사가 이렇게 막 무서우게 생겼냐면은 제가 종교에 좀 관심 많아서 무슨 뭐 불교도 좋아하고 도교 뭐 단가를 다 좋아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챗GPT한테 성경에서 그 천사의 모습을 묘사한 구절들을 찾아도 외우고 있을 거니까 성경 정도는 뭐 다니엘서 창세기 에제키엘서 쫙 가지고 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챗GPT한테 이거를 이 모습을 몰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어요. 저거를 가지고 딱 넣었는데 그래도 예쁜 여자가 나와요. 이거 좀 아니잖아요? 왜냐면 저분 뭐 이렇게 뭐 파워풀하고 막 무섭고 써있는데 엔젤이란 단어만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소곳하고 예쁘고 막 귀엽게 바라보는 여자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엔젤을 크리처로 바꿨습니다. 어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은 이렇게 생겼어라고 했더니 엔젤이란 단어의 그런 선입견을 벗어나서 글자 그대로 마주치면 죽을 것 같은 무서운 그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번에 새해 됐을 때 그린 건데 전통 매듭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제 박사학위 논문에도 뒷표지에 전통 매듭으로 이렇게 그림을 끝맺음했다는 의미로 캐릭터이 있었는데 전통 매듭을 잘 못 그리더라고요. 마음에 들게. 그래서 그 켈트족의 켈틱 놋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켈틱 놋이랑 아르누보 스타일의 곡선을 이용해서 청룡을 그려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좀 남들이랑 좀 다르게 그려서 이제 혼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좋아합니다. 연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프롬프팅이 머릿속에 일단 저는 대강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눈은 사실 감각기관이고 우리 뇌로 치면은 뒤통수에 그 비주얼 코텍스가 있습니다. 그 시각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말은 어디서 하냐? 여기 척두엽에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이어져야지 내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말로 나옵니다. 입으로 말을 하는 또 달라요. 또 이제 또 다른 영역이 동작을 하는데 여기 안 가도 여기랑 여기가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사실 뇌로 따지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소설 같은 거 읽을 때 예를 들어 삼국지 같은 거 뭐 관우가 어쩌고 달려가고 그런 장면 떠오르잖아요. 굉장히 잘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근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꽤 많은 강좌들이 프롬프트를 기술로 하고서 거의 공식 가르치듯이 하는데 전 공식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이제 이런 거를 저희 원내에서 강의를 할 때 했어요.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냥 글로 묘사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뒤통수에서 받은 자극을 여기로 한번 활용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막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 많은데 제가 쓴 그런 게 이거예요. 페가수스를 모티브로 만든 고대 그리스 스타일의 황금 갑옷을 입은 토제부터 경연소녀. 별거 없잖아요, 그냥. 그쵸? 저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세인트 세이야라는 만화에 나는 그 세인트 페가수스입니다. 이거를 빙다리에다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전 그래서 이런 거 프롬프트를 사실 그 강좌를 개설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강좌까지는 아닌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다음 거 이제 방금 그친 비로 촉촉히 젖은 단풍나무 숲 속에서 빨간 단풍을 엄지와 검지로 곱게 잡아 하늘 높이 화사하게 들고 가볍게 주먹을 말아준 한국 여인의 손. 여기까지가 그냥 이제 다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쵸? 이제 이러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클로즈업이라는 거는
손 좀 가까이 좀 이렇게 크게 나온 거고, 바텀 뷰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라는 거고.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림이. 근데 이 중에 단풍 손 또 2개 들고 있는 거, 손가락 이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빼기 위해서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게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뾰로롱 이렇게. 예,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 나온 거예요. 점점 혼자 뿌듯해하는 거죠. 그냥 기분 좋다고. 그리고 연습을 좀 합니다. 사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거를 말로 하는 요 연습을 좀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휴먼 디코딩이라고 그 AI 프렌즈 미술학원 거기서 많이 했는데, 이거 제가 밥 먹으러 식당 가는 길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우산 들고 있다가 딱 사진 찍은 다음에 그려볼까 싶어서 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나왔어요. 되게 비슷하게. 저거 레이니 데이, 비 오는 날, 뷰 프롬 인사이드 오브 엄브렐라. 그러니까 우산 안쪽에서 바라본 건데, 우산은 저 중간으로 하면 앞에 말을 꾸며주는 게 되거든요. 트랜스페런트, 팁티드, 투명하고 기울어진 우산이고, 그냥 물방울들이 사방에 튀어가지고 물방울은 그냥 우산 위에만 있다. 그리고 배경은 숲. 별거 없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뿌듯해했던 거, 이거 왼쪽이 사진, 오른쪽이 그림. 저희 아파트입니다. 이걸 찍은 다음에 이거 그릴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것도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그냥 파인트리, 소나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다른 소나무를 그려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학명도 찾아 넣어보고, 이파리가 침처럼 삐죽하다는 말도 넣어보고 했는데 한 10번 정도 시도 끝에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오늘 하나 했다 하고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학교 입학하거든요. 애들이랑 책 읽어주다 보니까는 애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보다가 아테나를 되게 좋아해요. 자기들이 여자애들이라서 딸들인데 약간 좀 활약하는 그게 좋았는지 아테나를 이거를 아빠 그려줘. 그래서 그렸어요. 비슷하죠? 네, 열심히 그렸습니다. 이때도 힘들었어요. 자꾸 이 방패 등에 져요. 아테나가. 힘들었습니다. 그렸어요. 그리고 섞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것저것 믹스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보통 박사라고 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되게 훈련을 많이 받는데, 박사학위를 2개 받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파는 거 못한다. 되게 늦게 깨달았죠. 근데 뭐를 읽는 거는 좀 나도 재밌어하고 조금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챗GPT 안에 달리도 있지만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있잖아요. 걔는 이미지를 데이터로 읽어드려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대학원 입학을 2001년도에 했거든요. 20년 정도 전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미지 프로세싱이에요. 전자미경 사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하고 배경 날리고 했던 건데, 그걸 똑같이 합니다. 여기서 사실 요거 제가 발표 자료에 쓰려고 이렇게 그 연구원을 쭈룩했는데, 저 배경을 그냥 분명히 퓨얼 그린이라고 했는데 다 달라요, 색이. 이 컨트롤이 안 돼요. 헥스 코드를 넣고 다 해봤는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톨러런스를 지정을 한 다음에 내 뒤퉁이에 있는 색깔을 찝어서 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높은 색이 배경이다. 그 색깔을, 그 지정을 알파 값을 0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는 RGB 알파가 있잖아요. 투명 채널. 다 투명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투명이 됐죠. 뒤에 이거 뭐냐면은 이거 인증하려고 투명한다고 백그라운드 이거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막대기를 넣은 거예요. 그냥 쭉. 그 다음에 요거 파워포인트에서 도형 맞춰 자르기 한 다음에 다 똑같은 색. 이게 흐름이 있어요. 또 발표가. 그래서 요거 평온한 모습, 지친 모습, 열받는 모습, 행복한 모습, 배경 색깔을 제 마음대로 컨트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해서 얼마 전에 한 게 글자 마음대로 넣기. 아시다시피 달리 같은 애들이 글자를 마음대로 못 넣고 폰트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림만 그린 다음에 폰트 파일 입력하고 이 폰트를 이용해서 뭐라고 써 하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 언어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약간 좀 상심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집에 와서 이렇게 기분풀이하면서 억울하게 출세를 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했고요. 이거는 그 김태권님의 그 십자군 이야기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주교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뒤에 그 배너가,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를 하게 했는데 그거 떠올라서 그린 거고요. 그리고 감정 매설을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페이스북을 만들 때 사적인 얘기를 절대 안 한다고 혼자 결심을 만들었어요. 제가 SNS를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어가지고 안 돼 싶어서. 근데 달리가 나온 다음에 좀 스스로 이게 그거를 못 지키고 넘어갔는데,
야근할 때입니다. 야근할 때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그날 비 오는 날 저런 거 그렸고요. 에이 젠장 이러면서. 그리고 요거는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뭐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저 병아리가 저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제가 항상 등장합니다. 어떻게든. 그리고 요거는 퇴근하는 길에 이제 갑자기 좀 이렇게 그날도 안기기로 했는데 저 고양이가 저죠. 현실에 없고 가상 세계만 있는. 근데 재밌는 게 저 물에만 비치는 거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왔어요.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안 지웠습니다. 저 깨진 유리 저런 거 다 프롬프트 다 했고요. 제가 프롬프트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몇 줄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자 이제 일하러 갑니다 라는 그림인데 애들이 어리니까 같이 재운 다음에 슥 일어나서 애들 잠든 거 확인하고 10시쯤 다시 일하러 가거든요. 그때 그 그림이 머릿속 그림이 거의 완벽히 나왔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제가 저렇게 몸매가 좋지 않아요. 약간 좀 통통한 스타일인데 뚱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 정도의 통통함이 진짜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제 정신 상태를 아실 겁니다. 커피를 들이부으면서 정신 차리려고 애쓸 때 좀 짠하죠? 네. 그리고 요거는 아마 막 이렇게 뭐가 계속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막 쫓기는 거 들고 막 그 피로 믹싱하고 포모 증후 생기고 그래서 불타는 다리 건너가는 느낌 들었고 지금 안 죽을 것처럼. 그리고 요게 제가 꽤 오랫동안 연재했던 시리즈입니다. 중세 병사가 이렇게 현대에 와서 전투를 치고 살아남는 모습을, 그래서 마지막에 저 병사가 이제 M16 들고 있는 걸로 끝났는데, 네, 그때 제 여러 가지 감정 상황들을 이렇게 약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담아봤습니다.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가끔씩 이제 여기서 넘어가네요. 여기서 싫은데 영상의 이미지가 딱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특히 책 같은 거 읽을 때 책의 장면이 그림으로 보일 때들이 종종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 그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비티 영화 보고 와서 그 감흥이 되게 아니셔가지고 앉아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 그림이 그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 읽고 나서, 이게 뭐냐면은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없는 곳에 가고 싶은 할머니 박사님이 있는데 그 장면 그린 거고요. 요거는 같은 작가의 관내분실 장면입니다. 어머니의 추억을 떠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뭐 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제가 작품을 2개 올렸어요. 작품 해설을 이라고 너무 거창하지만 그냥 의도라도 알려드리려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작년에 세미나를 되게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스스로 되게 지겨운 거예요. 이 말 때가 또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면서도 하고 있고, 올해는 뭔가 스스로 한번 깨서 알을 깨는 한 해가 되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남자애를 놓고 껍질이 깨지는 모습을 하고 메디테이션 보유도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진짜로 남자애가 가운데에 있으니까 되게 그림이 유치해지더라고요 그림이. 그래서 추상호를 날려버리고 그냥 빛의 덩어리가 있고 사방으로 뭔가 이렇게 깨져나가는 모습을 해서 자기 파괴적인 혁신이나 셀프 디스트러비티브 앤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기 어디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까치 그림인데, 저번에 어디 미술전을 갔다가 모네의 까치 그림을 봤어요. 사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그 까치 그림이 너무 좋아서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거든요 계속. 근데 올해 까치 설날 그때 올해 뭔가 험난한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걸 넘어가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차면 발로 차면 넘어질 것 같은 이런 울타리를 놓고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앉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는데 자꾸 울타리를 그리게 몇 겹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자꾸 나오더라고요. 한 50번 다시 그려서 만든 마음에 드는 이미지입니다. 네, 여기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은데 같이 볼 만나서 반가웠고요. 같이 즐기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